아, 씨. 아, 뭔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거대남한테 물어봐야겠다. 형님, 왜? 형님, 잠깐 얘기할 수 있나? 뭔데? 동영상 나와도 되나? 근데 좀 물어보려고 뭐 좀. 왜? 형님 뭐한테 근데? 생체 구술 준비 생체. 아, 형님 진짜 열심히 사네. 말해라. 뭔데? 형님. 이상한 거 찍지 마라. 아니, 고생한다. 내가 상세 페이지를 한 2시간 가량 이렇게 뭐 상품을 소싱할 때 상세 페이지를 이제 만들잖아. 한 2시간 가량 내가 노력해가지고 번역도 하고 뭐 좀 가미할 첨가할 거 있으면 첨가하고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소싱하는데 유사하게. 내 거를 따라 했어. 유사하게. 이게 법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신고하면은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그렇지. 일단 그러면은 구독자님들한테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내 상품 상세 페이지 지키는 법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아, 형님.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유사하게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상세 페이지를 해외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그 중국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를 들고 왔을 건데 중국 판매자 혹은 중국의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사람이 설령 그거를 각색했다라고 해서 2차 저작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말씀처럼 이제 큐스타님이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어떤 부분이 따라 했다. 사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런 거를 최소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꿀팁이라고 하기까지 그런데 약간 노하우를 전달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우선 일단 그 사람한테 완전 유사하게 했으면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 대놓고 뭐 땡땡 스토어님이시죠? 아 저는 판매자 누구누군데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왜 저랑 완전 유사하게 이미지 순서도 그렇고 같은 판매자에서 소싱을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서도 이미지랑 글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엄청 유사하게 하셨던데 누가 와도 뺏기셨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진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저는 판매를 이루어내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도의적으로 조금 어긋나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한번 저 같으면 일단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판매자, 저는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인정했던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좀 잘 팔리는 것 같고 해서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번역을 하고 제의 이야기로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는 또 서로 겹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뭐 제가 뭐 따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타오바오에서 들고 왔고 그쪽도 타오바오에서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몰라라 스타일 있습니다. 베제라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베체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전쟁이죠. 말하자면 그쪽 상세 페이지도 똑같이 여러 번 뺏기고 본인도 여러 번 뺏기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안 발생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서로 제살 깎아보는 겁니다. 판매를 하고 소싱을 하고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데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몰라라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규스타님께서 해당 제품을 먼저 판매하고 있었고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쌓여 있고 하다면 그 사람보다 판매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품을 10개, 20개 이상 팔았던 제품이면은
판매자한테도 이제 가격적으로 DC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더 다운시키면 어차피 고객들은 그쪽에 조금은 떼주더라도 규스타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그 사람이 뺏김으로써 해서 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좀 감내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아, 어차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상품이 노출이 잘 돼서 내 거를 더 잘 고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첫 번째 같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소통이 잘 되는 부분 같으면 서로 앞으로 겹치는 일도 없고 뭐 하는 부분이겠지만, 두 번째 나몰라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속된 말로 전쟁을 통해서 깨부셔야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요. 요거는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지키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지키고 싶다. 정확한 정도는 그거예요. 직접 찍으면 되세요. 직접 찍으면 되십니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소싱할 때 샘플을 구매를 해서 그 샘플을 본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본인이 직접 꾸미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촬영한 부분에 대한 창조성이 인정되어 소유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 누가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를 퍼갔을 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정확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도소매나 수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꾸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외 구매 대행업이죠. 아참, 이전에 도소매나 위탁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원도매나 아니면은 위탁을 해주는 공급업체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상세 페이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진행하면 되시는데, 또한 사입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샘플을 촬영을 해서 꾸미시면 되는 거고, 해외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해외 구매 대행업도 본인이 샘플을 얻거나 구매를 하셔서 상패를 꾸미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누가 많이 소싱을 하고 누가 잘 팔리는 제품을 소싱을 하느냐 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하고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기서 본인이 진짜 이 제품은 와 획기적이다, 내가 상세 페이지 샘플 구해서 찍고 꾸미면 엄청 많은 판매량이 이루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대행 판매자 사업자분들은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를 들고 올 수 없는 실상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찍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찍지 못할 때는 타오바오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타오바오나 여타 소싱처에서 이미지를 들고 오겠죠. 예, 요럴 때 우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를 들고 오실 때 요쪽에 찍으시면은 이쪽에 찍으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미지를 들고 오신다고 할 때 뭐 옷을 하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쳐본다고 칩시다. 조심해야 될 게 잠시만요. 누가 봐도 이제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중국 타오바오 판매자도
한국에서 찍은 어떤 사진을 들고 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란듯이 올려놓고, 그러한 어떤 그 상세 페이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오시지 않으시는 걸로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선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피하면 좋죠. 사람이 얼굴이 나와 있는 거는 피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중국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조금 긴가민가 싶다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이미지를 들고 오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죠. 네.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요것도 긴가민가 할 때는 안 들고 오는 게 좋습니다. 요런 것도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인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 이러면 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요? 어떤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 얼굴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제시킨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 얼굴이 있으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든 국내 그 중국인 같은 경우든 사람 얼굴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초상권이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류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의류는 사실 구매 대행으로서 큰 메리트가 없는 카테고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테고리 범위 자체가 너무 넓고 수량도 너무 많고 잘 파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인 아닙니까? 재환리라고 한국인이잖아요. 이런 거 뭣도 모르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신다. 그럼 바로 고소 당하는 거예요. 아, 보시면 또 상세 페이지 여기 아. 보시면 전용 주차장 한국어가 있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국 상품이구나 하면서 허가셔가지고 고소 먹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이제 타오바오에서 그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네요. 그렇죠. 한국 상세 페이지.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타오바오 판매자가 한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짝퉁을 본인들이 만들었는지, 이미테이션을 본인이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이 판매자분이 타오바오에 입점을 해 있는 형태인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한국인이나 사람 얼굴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피하는 게 좋죠. 의류를 피하면 의류라는 카테고리는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류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외국인 같은 부분에는 실제로 더러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이 그냥 이미지를 가져가서 쓰시긴 하는데, 한국인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고소가 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초상권 부분까지 이미지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까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은 이미지를 들고 오실 때 피하는 게 좋고, 일반 이미지를 들고 오셨을 때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뺏기지는 않게 뺏기지는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자그마한 어떤 스킬이라면 스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의류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의류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을 때 자그마하게 워터마크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포토스케이프라는 부분이 있는데, 몰 이름이 예를 들어서 포토스케이프다. 그러면은 이제 포토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속성 거치기에 들어가서 회색 정도, 밝은 회색 정도로 투명도를 조금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진에 대한 원 소유권이 외국 판매자, 외국 사진을 촬영한 원 소유권자에 대해 있음에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적 저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불분명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판매자가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상세 페이지를 빼앗아가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나의 언어와 나의 이미지의 구성과 같은 부분들을요. 왜냐하면은 판매자들마다 뭐 좌측에 제품 스펙을 넣을 것이냐, 우측에 제품 스펙을 넣을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는 다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상세 페이지 꾸미는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고 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누군가 도용하지 않게 하셔야 되겠죠.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워터마크인 부분인 거죠. 예. 일단 다른 사람의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품에 대해서 공을 들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공을 들이고 상세 페이지에 공들여서 번역을 하면은 분명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 번역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도의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우선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제 살 깎아 먹기인 부분이죠. 누군가가 본인 거를 따라 했다는 것을 알면 본인도 그 당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같이 가격이 다운 서로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윈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좋지 않은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을 들여가지고 나만의 상세 페이지로 자신있게 승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우선 상세 페이지, 나만의 제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냐. 첫 번째, 정석은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샘플을 구하거나 직접 구매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직접 상세 페이지를 꾸미면 원 저작자로서 사진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고 누군가 그거를 도용했을 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소매나 위탁, 사입,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직접 촬영을 하고 꾸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같은 분들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샘플을 구해가지고 하는 일이 드뭅니다. 만약에 진짜 이 제품이 엄청 잘 팔리겠다라는 자신이 있고 획기적이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샘플을 구매해서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시간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해외 판매처로부터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자, 해외 판매처로부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무작정 들고 오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간판에 한국 글자가 있거나 누가 봐도 한국인인 어떤 이미지를 들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아까 또 사람이 있는 부분, 사람 얼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의류 쪽이죠. 이런 부분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직접 꾸민 이미지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워터마크를 넣어라. 최소한 워터마크를 넣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가 열심히 꾸민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를 떠서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제살 깎아먹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서 판매를 이루어내서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결과치를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